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동대문구 이문동에 숙박시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금액이나 이런 것도 현재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제가 일찍 알았으면 이분 경매 안 나오게 좀 시설을 이렇게 조금 컨설팅을 좀 해드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거는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수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입니다, 여기. 네, 아주 거리도 널찍하고 깨끗하고, 그쵸? 네. 외대 들어가기 좀 그래도 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고3이라 올해 수능 보는데 바로 이 호텔인데요. 이 호텔 요겁니다. 뭐 길도 널찍하고 다들 주변에 이렇게 건물이 환한데 얘만 너무 좀 어둡죠.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건물이 다 막아놔서 앞에 출입구 부분도 조금 위치가 안 좋고 출입구 위치도 좀 바꿔야 되고요. 위치가 아닙니다. 이 벽면도 많이 수리를 해야 되겠네. 여기는 대폭적인 좀 수리가 필요하네요. 이게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 좀 대대적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예. 주차장도 이렇게 있지만 왠지 이거는 좀 약간 불법 느낌의 주차장 입구 같죠? 요즘 저렇게 안 하거든요. 깨끗하게 딱 오픈해 놓고 하기 때문에 좀 손볼 게 많은 건물이에요. 이거 인수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비용 조금 드린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싹 다 대수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주차장. 뭐 주차장은 널찍하고 좋네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이 요거, 예, 호텔, 디자인스 호텔. 그런데, 디자인스 호텔답지 않게 디자인이 안 좋습니다. 네. 돈이 들어올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출입구부터 전부 다. 아유, 손볼 게 되게 많네. 눈에 거슬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1층 안내 데스크 있고, 뭐 옆에 또 이렇게 조금 앉아갖고, 뭐 대기하거나 앉을 수 있는 이런 데도 해놓고, 2층 내부 모습, 3층. 층별로 조금씩 손을 조금씩 보긴 한 것 같아요. 5층, 6층. 스탠다드형은 이렇게 생겼고, 그냥 침대 하나 있고, 욕실 하나 있고, 디럭스형은 침대 욕실에 뭐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넘네 테이블도 좀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내부도 정말 많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2023 타경 110664번의 사건번이고요. 요거는 사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110664 가로 열고 6번까지 꼭 쓰셔야 돼요. 입찰 쓰실 때. 안 그러면 1등이 돼도 무효입니다. 자, 최초 감정가 69억 7천, 7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죠. 근데 20% 저감돼서 55억 8천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땅은 96.8평, 그냥 대충 100평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이 329평. 한 100평 가까운 땅에 올라간 게 329평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이거 대지 하나로 필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96.8평이 한 필지로 돼 있고, 건물을 보면 1층은 주차장, 아까 주차장 넓은 거 보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그죠? 전부 다 여관, 객실 뭐 이런 거로 다 돼 있습니다. 지하에 이제 창고가 있고, 네. 이런데 요게 보존 등기가 지금 1992년에 났어요. 여러 번 아까 그 검정색으로 겉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걸 이제 나름 또 손을 보신 거야. 지금 하시는 분이 손을 보셨는데
손을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예, 돈이 들어올 구조가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돈이 들어올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잘못 보신 거고 1992년에 지은 건물이면 여기는 내부나 외부나 한번 싹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4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33년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직원 휴게실까지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일괄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해서 전부 일괄 매각이고 근생으로 돼 있고요. 지층은 창고, 6층은 객실 등으로 이용 중이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유치권 요게 들어온 것 같아요. 9월 30일자로 대승 아키종합건설로부터 전기 및 설비 공사 대금 6억 2,370만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는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글쎄 요거는 따져봐야 돼요. 사실 유치권은 대부분 한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보다 좀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을 공사 대금이 한 3, 4억이다 그러면 좀 많이 신고를 해요. 유치권으로 신고해서 유치권 금액을 다 받거나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팍 깎는단 말이야. 50%, 30%막 이렇게 깎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높게 그래도 신고를 해야 자기 받을 인건비는 챙길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전기 뭐 설비 이런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안에 전기 공사 이런 건 다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금액을 들였다면 싹 다 다시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어쨌든 공동 출입문도 뭐 설치가 어떻게 돼 있고 2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6층 뭐 이렇게 해서 총 15개 호실이다. 1층 차고는 2칸이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는 그런 거 전부 다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렇게 생긴 땅 건물에 지어진 집인데요. 여기 도로잖아요. 이것도 도로고 여기도 도로예요. 요쪽에 그죠? 약간 북동 방향, 이쪽은 남동 방향에 도로를 끼고 있다. 1층 주차장, 1층 여관. 이제 근데 거의 주차장하고 뭐 직원 휴게실 이런 거로 쓰고 있는 거예요. 1층은. 그다음에 이제 2층부터 객실이 둘레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객실 2층에 8개. 그렇죠? 그다음에 3층도 똑같네요. 4층도 똑같고 5층도 똑같고 객실이. 그다음에 6층은 좀 작네. 그러니까 2층, 3층, 4층, 5층은 8개씩 32개의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6층에는 하나 둘 셋 넷 4개. 그러니까 총 36개의 방이 있는 거네요. 6층에는 4개가 있으니까 6층에 4개. 그리고 지층은 이제 뭐 창고 이런 거로 쓰고 있는 거죠. 바로 위치는 여기 길가예요, 길가. 아까 제가 외대부터 보여드렸잖아요. 외대에서 가깝습니다. 한국 외대 있고 여기 경희대 있고 여기 회기역도 걸어서 9분. 외대역도 걸어서 7분. 굉장히 위치는 좋아요. 여기를 순수 아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무슨 러브호텔 같은 느낌이잖아요. 대학교가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주변을 인지하지 않은 약간 조금 컨셉이 안 맞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건물이 지금 평당 5,700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지금 55억이었을 때. 그럼 이 금액에 들어가야 되나 한 번 더 유찰되고 들어가야 되나 그걸 보셔야 돼요. 요 본 물건의 실거래가가 2020년 11월 25일 날 6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물건인데 아까 이게 우리 1992년도에 준공난 거잖아요. 여기 보면 보존등기 1992년 8월 14일. 자, 요런 걸 기준으로 하면 이건 지금 다가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건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다가구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그러기는 한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비슷하게 준공연도가 1988년 9월 요거 1992년 12월 3일 요거 2개거든요. 요 2개 건물을 보면 88년도에 지은 거는 평당 7,2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92년도에 지은 거 평당 9천만 원. 뭐 7천, 8천, 9천 요 정도 하나 이 정도 이때 지은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바로 이제 뒤쪽이니까 큰 길에서는 조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요 건물은 2022년에 지었거든요. 2022년에 지었는데 평당 1억 1,334만 원. 평당 1억 1천.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가에 있는 건물이 7천만 원, 뭐 평당 9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은 지가 비슷한 이 건물을 완전히 올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이 건물의 값어치가
이 이상 올라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평당 5,700이지만 평당 한 500 정도 주고 300에서 500 정도 주고 완전 고급지게 수리를 했다, 대수선을 했다라고 칠 때 최하도 7천만 원 돈은 되겠죠. 평당.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물건을 받을 때는 돈을 막 빠듯하게 해서 이거 해서 뭐 대출하고 막 껴가지고 빠듯하게 받으면 안 돼. 건물이 죽어요. 저 건물을 살릴 생각을 해야 돼. 평당 얼마를 더 투자해서 이 건물을 완전하게 대수선을 해서 새 건물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의 컨셉도 중요하고요. 자, 이게 길거리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63년 거라서 볼 게 없는데 63년 준공연도도 지금 6,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쪽에 요거는 길거리가 아니고 이제 뒤쪽인데 2010년에 지은 거 얘는 뭐 단독 다가구라서 요거는 별로 비교해 볼 게 아닙니다. 자, 이 기타 건물 5층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건물이겠죠. 뭐 상가거나 이런 건물이겠죠. 요거는 지금 뒤에 있는 건데 그냥 뭐 일반 빌딩인 것 같습니다. 이게 3,900만 원. 이건 숙박시설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뒤에 있는 건물인데 2013년도에 지은 거. 이거 두 개 다 2013년 거네. 그죠? 근데 지하 1층에 4층까지 요게 5,300만 원. 일반 건물과 숙박시설은 좀 다른데요.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방마다 화장실 뭐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돼서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것과 한 층에 한두 개 있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금액을 좀 비교해 봤는데 5,764만 원이면 아주 싸다고도 볼 수 없고 아주 비싸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 리모델링 하는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5,700에 평당 한 300에서 500 드린다라고 하면 한 6,200 정도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런 계산을 다 해보셔야 돼요. 등기부 현황 보면 총 채권액이 73억 4,500. 뭐 쭉 많은데 전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인수할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깨끗해요. 그냥 숙박시설로 돼 있어서 뭐 더 이상 없는데 지층이 다방으로 허가가 났네요. 다방. 그리고 1층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고 주차장에다 또 뭐 옆에 45.77제곱미터는 여관 이렇게 놨으니까 지금 주차장 옆에 어떤 방을 하나 들여도 괜찮겠죠. 숙박시설로. 그래서 45.77이면은 우리가 안 돼도 10평 넘잖아요. 그죠? 11-2평 정도, 10평? 11평, 12평 정도 되는 건데 요 정도면은 또 큰 방을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이 와서 있는다든가 이런 방을. 그리고 2층, 3층 다 여관으로 숙박시설로 허가가 나 있고요. 그렇죠? 뭐 불법 이런 거 없고. 네. 여기 보면 4층, 5층 뭐 전부 다 근린생활시설이나 뭐 여러 여관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내가 다 여관으로 해도 되고 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걸로 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이문동 숙박시설을 좀 소개를 드리는데요. 지금 내부를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침대 하나 있고 욕조 하나 있고 그냥 예전에 우리 뭐 저쪽 그 어디예요? 조금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은 뭐 러브호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로 지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시간당으로 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자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숙박비도 지금 5만 원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의 물가로서는 계산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저런 데는 전체적인 이렇게 연료를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먹을 가스로 하든 뭐 도시가스로 하든 기름으로 하든 뭐로 하든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연료가 들어가면 방을 하나를 쓰든 10개를 쓰든 똑같이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해야 되고 만약에 남한테 맡기면 방 하나 두 개 놔서 뭐 10만 원, 20만 원 벌었다 그래요. 이거 연료비보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자 방을 저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이게 숙박시설로 돼 있으니까 레지던스로도 좀 꾸며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옆에 학생들 많으니까 학생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뭐 토론장 같은 걸 하나 좀 만들어놔도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거든요. 자 또 이런 같이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으면서 같이 무슨 잠도 자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커뮤니티 시설도 좀 한 층 정도는 지하에다 만들면 돼요. 지하 다방을 싹 해서 지하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데를 그렇게 활용을 하고 거기 숙박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만 따로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도 좀 하고 그다음에 방 같은 경우도 레지던스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형태로 좀 그 안에서 내가 옷이라도 좀 빨아 입을 수 있게. 그러면
외국에서 오거나 한국에 있거나 지방에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장기 투숙을 할 수가 있어요. 보름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세탁소에 옷도 따로 갖다 줘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요즘 조금 고급진 숙박시설 같은 데는 에어드레스가 다 있습니다. 방마다. 예, 지방에 가도 있어요. 제가 출장을 자주 가는데 지방 가서 에어드레스가 너무 좋더라고. 옷을 입고 가고 막 이러면 그날 뭐 가서 일을 하고 나면 좀 구겨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에어드레스에 싹 걸어놓고 그리고 뭐 속옷 같은 거 그냥 지금은 조금 빨면 되지만 만약에 장기로 숙박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룸을 하나 잡아놓는다 그러면 저 작은 룸 터서 좀 크게 해야 돼요. 크게 해서 완전히 그 뭐 가족들이 와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와서 회사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여기도 제 아는 분도 하고 있는데 뭐 스웨덴 뭐 이런 데서 직원들이 단체로 와서 한 달씩 입고 가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는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여기는 학교 근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큰 룸도 만들어 놓고 방마다 에어드레스도 갖다 놓고 특히 조금 컨셉을 달리한다고 하면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갖춰놓으면 좋습니다. 그런 거 싹 들여놔봐야 그렇게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당 제가 500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잡은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싹 다 침대까지 갈아엎는다면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숙박시설 같은 거를 제가 경매를 받아서 해드리면 일단 안에 거 쓸만한 것만 빼고 전부 다 드러내요. 그래갖고 방을 좀 더 넓게도 하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 오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방 몇 개 정도는 장기 투숙객을 위해서 세탁기도 좀 넣어놓으면 좋아요. 그 안에 세탁하게. 아니면 방 안에 없어도 돼. 어느 층인가 한 군데 세탁실을 딱 마련해 놓고 세탁기 건조기 갖다 놓고 그냥 필요하면 거기서 옷 빨아서 바로 건조해서 가져가서 입을 수 있게. 요런 정도의 편의시설 해놓고 뭐 커피라든가 차 이런 거 먹을 수 있게 층층이 그런 걸 좀 만들어 놓는다면 그냥 단순히 와서 하루 자거나 한두 시간 쉬었다 가는 그런 숙박시설을 벗어나서 온라인으로도 전부 그런 마케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면 여기 빈 방이 없죠. 지금은 방 한두 개만 쓰고 세 개만 써도 겨울 같은 경우엔 보일러를 다 돌려야 될 건데 난방이 개별 난방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료비가 더 들어가지. 사람 안 받는 게 차라리 낫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들어오는 입금액과 나가야 되는 출금액을 계산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숙박시설을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이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를 잘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손님이 와도 저 같은 경우들이 저희 집에 손님이 와도 저희 집에서 재우질 않고 이런 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못 가죠. 예. 조금 널찍하니 집처럼 꾸며놓은 그런 데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받고 나서 내가 뭔가 좀 노후 자금이라도 괜찮고 아니면 30, 40대 뭐 이런 분들이 내가 사업을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걸 하나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막 치킨집 막 이런 거 좀 그만 차리시고 그런 장사 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 그만 차리시고 이런 거 해서 임대료 다가구 같은 거에 두세 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 임대하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다 자동 시스템이야. 밖 안에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몇 호실 방이에요 뭐 이런 거 안 줘도 돼요. 예, 요즘 핸드폰으로 다 받잖아요. 그래서 저 핸드폰에 키 딱 갖다 대면 문 딱 열리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제가 방송에서 지금 다 긴 시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저런 위치에 청량리에서 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걸 낙찰부터 명도 이 다음에 완전히 대수선을 해서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이런 전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